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전력권에서 시장개발처장, 전원계획처장, 그다음에 탄소중립본부장을 맡은 다음에 지금 교통본부장, 부이사장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늘 진중하시고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을 잘하시는 그런 유로 생활이 이제 인상적입니다. 자, 우리 김홍근 부의장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보내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전력거래소의 김홍근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상당히 좀 기초부터 전력 시장이 도대체 뭔데 지금 전력 계통은 지금 그거에 비추어서 어떤 상황인가 하는 언론부터 좀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따봤는데요. 우리 전력사의 현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위기상에 도전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떤 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탈피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는 어떤 도전에도 반드시 솔루션이 존재한다. 최적해는 아니더라도 준최적해, 준최적해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룩말이었습니다. 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자 얼룩말인데요. 예, 이 그림을 가지고도 1시간 논의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냐, 누가 흑수저냐, 어떤 사람은 여기가 금수저고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타는 여기가 금수저다 이런 말 하고요. 각자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한테는 반드시 저 사이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 시장과 개통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고요. 저는 개통과 시장은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 그러면은 시장은 개통을 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온전한 모습은 무엇인가, 그걸 좀 기본적인 내용을 딱 세 컷입니다.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전력 개통의 현황, 대안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마무리 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전력 개통은 무엇이고 전력 시장은 무엇인가, 제가 작년 봄에 이맘때쯤 저희 전력거래소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기본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 하고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 신입사원이 10년 전에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커피 한 잔으로 촬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여기서부터 발전소부터 소비지, 수요지, 우리 집에 이르기까지, 공장에 이르기까지 전력이 흘러가는 계통을 우리가 전력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력을 만들어서 소비하기까지의 최종 솔루션은 우리가 말하는 이코노믹 디스패치를 통해서 한다, 경제극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력 계통이라 한다면 전력 시장은 이러한 그 전력 흐름을 가장 경제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계통과 전력 시장은 한 몸이냐 두 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희가 그 전력 시장이 2001년도에 태동을 하면서 비제약화에서의 전력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실계통 기반 하루전 시장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 전에 실계통, 제약 기반의 하루전 시장이죠. 제약 기반 시장이 열리기 전에는 두 몸이었다. 왜? 에너지
에너지도 에너지는 하루전과 개통용 실제에서는 같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비력 기준도 서로 달랐고요. 송전 제약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 예비력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한 이런 최적화를 해가지고 전력을 보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차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범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개통 기반 이건 모든 제약을 반영하는 시장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서로 엇갈리는 이제 기관도 있을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력 시장은 개통 제약하에서 예비력도 반영하고 송전 제약도 반영하고 당연히 에너지는 일치하는 거고 이런 일치되는 것이 결국은 가장 바람직한 전력 시장이었다. 모든 전 세계 시장이 이런 일치된 개념 하에서의 시장을 개설을 했죠. 제약하에서. 실제로 보내는 것 기준으로 가격도 결정하고 양도 결정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실개통 기반 22년 6월에 개설한 실개통 기반 하루전 시장이 열림으로 인해서 전력 시장과 전력 개통이 비로소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완벽한 일치는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 일치를 시켜야 되는 그런 우리의 숙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개통 운영 기준과 절차를 최초의 시장을 개설하면서 시장 운영 규칙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규칙대로 시장을 개통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대가 흘러서 태양광도 많아지고 비중항 발전기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시장 개설 당시에 있었던 개통 운영 기준과 절차대로 시장 규칙대로 개통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한계에 도달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개통 제약의 반영이라든가 개통 운영 방안이라든가 여러 것들이 규칙대로 하다 보니 개통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도달합니다. 어느 나라든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 규칙대로 개통을 운영하는데 한계에 도달하면 다시 돌아서서 시장 규칙을 다시 개정을 하죠. 우리가 지금 간간히 수시로 규칙 개정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 이런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규칙이 개정되면 다시 규칙대로 이제 개통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규칙과 시장과 개통을 한 몸을 유지하는 방식은 규칙을 통해서 개통 운영의 현실을 반영해주고 반영을 하면 규칙대로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거쳐가는 과정이 결국 전력 시장과 전력 개통의 한 몸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질문이 나오죠. 달기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답을 못하죠. 그런데 개통이 먼저냐, 시장이 먼저냐 하는 거 명확합니다. 개통이 먼저다. 전력 개통은 전력 시장 이전에 이미 물리적으로 만들어졌었죠. 그러면서 그거를 시장화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통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력 개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미 시장을 아는 거예요. 왜? 개통을 돌리는 그 룰이 곧 시장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 설계처에서 일하는 당신들은 개통을 모르면 시장 설계할 수 없는 거다. 몸체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개통을 알아라. 그래야 시장을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린 결론은 시장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개통을 알아보십시오. 개통을 알면 시장이 보인다.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럼 개통을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개통을 한번 알아보고 시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의 모습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력거래소가 그 전력개통에 대해서 관제센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관람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을 관람하러 왔는데 어디를 봐야 되나 하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뭘 보여주지? 이랬던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팀장, 차장 이런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우리가 시장을 뭘 보여주지? 이렇게 자문을 하고 답을 못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는 저희는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시장입니다. 이 그림은
다 아시겠죠? 하루에 우리 필요와 공급 보수입니다. 그리고 이 X축은 시간대별 SMP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Y축은 이 실시간 전력 Q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는 P, 프라이스를 나타내는 콘텐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은 P와 Q를 결정하고 그 프라이스 가격으로 그 양을 인계 인수하는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력이 이게 바로 시장이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은 어디에 있냐? 눈에 보이는 시장이 어디에 있냐? 그래서 저희는 전력거래소 관제센터가 바로 시장이다. 우리가 재화가 일반 시장은 농수산물 시장, 배추 시장, 그럼 농수산물 시장에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부터 체결해서 인도 인수하는 그게 바로 농수산물 시장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장. 그럼 눈에 보이는 전력 시장 어디냐? 우리 관제센터에 이 전력이 인수되는 현장이 바로 전력 시장이다. 이 X축에 있는 P와 Y축에 있는 Q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니 이제 그 전력 시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력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전력 시장의 그럼 핵심 기능이 뭐고 구비 조건은 뭘까? 제가 이게 너무 기초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번 기초부터 돌아보고 우리가 한번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를 한번 보기 위한 우리가 시장이든 전력 시장이든 뭐 일반 재화의 시장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입찰일 겁니다. 물건을 내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전력 계통에서 핵심 기능은 급전순위. 자, 어느 발전기부터 우리가 돌릴 것인가, 어느 물건부터 팔 것인가, 어느 물건부터 소비자는 사갈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이 모든 시장의 저는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계통 운영의 핵심 기능은 급전순위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급전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해줘야 될 일은 뭐냐면은 바로 입찰. 입찰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 입찰은 가격과 양이죠. 그러면 입찰은 전력 시장에서 언제 해야 되냐? 우리가 농수산물 시장은 하루아침에 뭐 할 수도 있고 실시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력 시장은 하루 전에 입찰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전 시장, 데이 어헤드 마켓. 저는 입사해서 하루 전 시장, 왜 하루 전 시장이지? 참 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 하루 전 시장이지?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하루 전 시장은 하루 전 예약 시장이에요. 하루 전 예약 시장. 왜냐하면 전기라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 전에 최소한 노티를 하고 내가 너 기동해라 다음 시간에 이렇게 기동해라 하고 예약이 돼야 기동할 수가 있어요. 기동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3시간, 4시간, 5시간이 걸립니다. 발전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내일 우리가 식당에 막 가면 만석이 돼가지고 식당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예약을 한 거 아닙니까? 하루 전에 최소한. 뭐 하루 전 시장도 있었고 뭐 데이 어헤드 마켓도 있고 이틀 뭐 데이 위크 어헤드 마켓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하루 전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루 전 예약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기는 발전기는 하루 전에 가동 준비를 리얼타임에서 다음날 1시, 2시, 3시, 4시, 24시간에 대해서 하루 전에 가동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이 발전기는 켜져 있는 거고요. 이 시간에 이 발전기는 어느 발전기는 여기서 꺼지는 겁니다. 끄는데도 석탄 발전기 끄는데도 최소한 2시간, 3시간 걸려요. 켜는 데는 4시간, 5시간, 8시간.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인 특성 때문에 전력 시장은 하루 전 예약 시장이다. 그러면 하루 전에 예약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하나의 다음 날 24시간에 대해서 이 바구니에다가 이제 물을 채우는 과정이죠. 그러면 물을 원자력으로 채우고 이게 원자력, 석탄, 가스입니다. 이게 태양광입니다.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채우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경제급전이고 최적화죠. 이게 각각 다 그 변동비, 고정비가 다 다릅니다. 그거를 가장 최적으로 채우는 것이 전력 시장이고 최적으로 채워서 예약된 대로 전기를 보내는 것이 바로 전력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가니까 노쇼, 우리 뭐 식당도 노쇼 막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노쇼 했어. 얘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왔네? 그러면 더 비싼 발전기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소비자 편익이 훼손이 되죠. 그러니까는 임밸런스 페널티를 해외에서는 다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임밸런스 페널티가 없다가 지금 이제 개념을 잡고 있죠. 그 당일날 이만큼 얘는 발전해야 돼. 적게 발전했네? 그러면은 손님이 10명 예약했는데 뭐 5명밖에 안 왔다.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도 식당 입장에서 보면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부족하게 발전한 발전기가 계획을 못 시켰으니까 부족분만큼 사서 충당해야 되는 이런 자기의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이 발전했네. 걔가 발전을 그만큼만 해야 최적인데 더 발전했다. 그러면은 얘는 너는 더 싸게 소비자 편익을 싸게 발전해.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은 어느 날 결정하냐? 당일날 실시간에서 리얼타임에서. 그래서 이런 하루 전과 실시간 간의 차이를 항상 체크하고 가격을 재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간 시장이라는 것이 등장.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재무적 시장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유럽하고는 물리적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런 스탠다드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은 그래서 전력 시장의 모습은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노쇼 했는지 또는 과잉 과소를 발전을 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가격을 재산정해서 페널티가 가하게 하기 위해서 리얼타임 마켓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노쇼라든가 과잉 과소는 원전 석탄 LNG는 굉장히 컨트롤러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얘들이 들어오면 노쇼가 엄청 나타나게 되고 또는 과잉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리얼타임 마켓이 파수꾼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해서 저런 자원들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은 반드시 두 개의 축으로 구성돼야 된다. 그래서 그 하루 전과의 예약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준수를 못했을 때는 뭔가 페널티성이 가해지도록 하기 위한 리얼타임 마켓 이 두 가지 축이 전력시장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는 구축되어 왔고 우리도 저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시장의 구비 조건은 반드시 저 두 개의 시장으로 존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과연 뭐가 부족하냐 이 시대에 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전력시장에 대한 고찰 마지막 세 번째 커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 하루전 시장과 리얼타임 마켓 이것만 있으면 시장은 온전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어떤 총괄원가라 하면 고정비, 변동비 그리고 자기의 수익, 적정 수익을 가지고 있는 총괄원가 A라고 하는 발전기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원전 석탄 LNG가 다 그렇죠. 이 발전기가 시장에 입찰할 때는 반드시 변동비 기준으로 입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미 투자비에 대한 회수는 다른 차원에서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 가지고 경쟁을 해야 가장 최적화거든요. 만약에 나는 배짱이야. 나 고정가에 포함해서 입찰하겠어. 그럼 걔는 입찰이 안 돼, 낙찰이 안 되죠. 네, 낙찰이 안 돼 버리기 때문에 걔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현물 시장에서는 이 변동비 간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변동비도 수렴을 하게 되고요. 이 변동비에 의해서 S&P 결정되고 S&P에 결정된 이 발전기는 나중에 정산 단가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고정비 변동비 수익, 변동비로 결정된 시장 가격 그리고 얘는 정산 단가는 결국은 이 총괄원가를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과정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경제학을 하신 분이라든가 전력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은 당연한 결론인데 이 부분에 이제 정치 산업부라든가 또 새롭게 시장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총괄원가를 가지고 있는 발전기가 시장에서는 변동비로 입찰에 대해서 변동비 수준으로 결정돼 가지고 정사는 총괄원가를 또 회수해야 되는 이런 과정인데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정산금 B 마지막 받고 있는 정산금 B는 총괄원가 변동비가 아닌 고정비를 포함한 총괄원가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내가 투자한 비용을 다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급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받아간 최근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개념이 시장 메커니즘에서 작동을 우리가 현물시장, 하루시장과 리얼타임 마켓에서 가능하냐? 안 됩니다. 안 돼. 되는 발전기가 있고 일반 발전기 LNG 이 변동비를 결정해주는 LNG는 이 자기가 자기 변동비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수준의 CP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총원가를 해소할 수가 있어요. 적정 보상이 가능해. 그런데 온전 석탄은 저원가 발전기. 얘들은 S&P만 가져가도 얘가 결정해주는 연료비 변동비만 가져가면 과다 보상입니다. 초과 이윤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기들은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려고 해요. 시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리고 고원가 발전기, 재생에너지 같은 발전기들은 과소보상이 됩니다. S&P 받아가게.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기들은 시장에서 절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죠. 못하죠. 그러면 얘는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얘는 못 들어오고 얘는 적정하게 들어오니까 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현물시장 스팟 마켓만 존재하면은 얘는 엄청나게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얘가 돌아서 이 돈을 다 받아가게 놔두는 것은 아니겠죠.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들어올 때 경쟁을 시켜요. 많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들어올 때 건설하려고 할 때 경쟁을 시킵니다. 어디서? 장기 계약 시장에서. 석탄, LN, 원전 이런 얘들은 야, 너 건설할 때 허가를 줄 때 그럼 얼마에 너 건설하겠어? 너 얼마 고정비로 건설하겠어? 얘 가지고 장기 계약 시장에서 얘를 총괄원가를 계약을 하고 걔가 현물 시장에서는 변동 미만 해소해 가는 거고 얘는 안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또 역시 장기 계약 시장에서 야, 너 얼마를 보상해주면 얼마를 보조금을 더 주면 너 건설하겠어. 해서 장기 계약 시장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인듀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력시장은 이 말씀을 드리면 적정한 수익과 진입과 퇴출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팟마켓, 하루전 시장과 실시간 시장만으로는 전력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 장기 계약시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느 나라든. 우리가 스팟마켓과 컨트랙트 마켓이 반드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원가 발전기는 시장에 들어와서 이 현물 시장에 S&P만 가지고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사업자들은 항상 들어오려고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약 시장에서 총괄원가로 너 고정비, 변동비, 수급이 다 합쳐 얼마에 네가 시장에 들어올래 하고 여기서 경쟁을 시켜요. 10년 전, 20년 전, 5년 전에 우리 지금 석탄 1기가와트 발전기들이 여태 경쟁을 안 시키고 막 들어와서 여기서 경쟁을 시키려고 하니 얼마를 보상해 줄까 서로 이제 이때 결정을 했었어요. 이때 그 투자비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선도계약 시장으로 한 게 CHPS,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그다음 우리 이 베스 시장. 베스 시장은 이제 고음가죠.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너 얼마에 주면 S&P보다 얼마를 더 보상을 해주면 들어올래 해서 경쟁을 시켜서 여기서 총괄원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때 결정해 주는 건 주로 고정비를 결정해요. 그러면 현물 시장에서는 이제 변동비는 현물 시장 수준에서 네가 실력껏 변동비를 잘 입찰해서 네가 현물 시장에서 발전량을 확보해라. 이렇게 요 세 가지 축.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전력 시장이 온전하게 수익을 내면서 온전하게 적정하게 진입하고 적정하게 퇴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발전을 수익이 안 나는 건 퇴출하고 수익이 되는 건 진입을 하고 그러면서 적정한 수익을 내가고 이러한 온전한 시장은 결국은 컨트랙트 마켓과 스팟 마켓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스팟 마켓은 하루전 예약 시장과 리얼타임 마켓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전력 시장의 기본 방향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거 무시했고요. 요거 하루 있었고요. 이거 없고 이 한 발짝으로 세 개의 축이 필요한데 한 발로 움직여왔던 시장이다. 그래서 이 계약 시장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경쟁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걸로 해서 경쟁해서 들어온 발전기들은 고원가든 저원가든 여기 들어와서는 변동비 경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된 석탄이 예를 들면 80원짜리인데 여기서 S&P가 100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100원을 받아가지만 20원은 내놓는 거예요. 차익정산하는 CFD 개념으로 재정산해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물시장에서 받아가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 계약 가격이 있으니까 이 계약 가격 프라이스하고 S&P 차이 이 차이만큼을 재정산해줍니다. 그래서 저 고원가는 뱉어내고 아니 저원가는 뱉어내고 석탄이나 LNG 원전은 고원가는 이 돈을 더 받아가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바로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계약된 발전기들은 시장 가격과 관계없이 자기의 이때 계약된 총괄 원가로 자기 발전량 여기서 결정된 발전량으로 정산해 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전력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급전 순위가 경쟁적으로 결정돼야 되고 적정 수익이 확보될 수 있어야 되고 안 되면 퇴출돼야 되고 적정 용량이 진입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습이 전력시장의 온전한 모습이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것은 자명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LCOA 우리가 레벨라이즈 코스트 오브 에너지 중등한 발전원가 이게 총원가죠. 총 발전원가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써지는 S&P 그리고 그 발전기들이 받아가는 정산 단가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석탄을 예로 들겠습니다. 어떤 500메가짜리인데 1조 원이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그젠플입니다. 세계적인 숫자는 아니고요. 그러면 1조 원이 한 30년 수명이다 그러면 한 1년에 한 333억 정도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 감가상각비를 킬로와트 아워당으로 하면 예를 들면 한 33원이다. 그럼 이거는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비용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이자 수익을 한 5원 정도 얹힌다. 그리고 운전 유지비가 한 5원이다. 그러면 얘의 고정비는 43원 정도 될 겁니다. 얘 우리 석탄 연료비는 한 요즘 한 80원 정도 된다고 치면 얘가 킬로와트 아워 발전에서 해소해야 될 돈은 두 개를 합친 123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돈을 얘는 해소를 해야 평생 30년 동안 이 돈을 해소를 해야 이 정도 이익을 내가는 거예요. 만약 이 돈보다 적다 그럼 얘는 망하는 거죠. 이 돈보다 많다 그러면 이익을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이 돈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 원자력이고 여기 석탄이고 이게 가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기 이 당사자가 요건데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한 130원, 40원 되잖아요. 140원이다. 그러면 얘를 우리 SM 정산으로 하면 140원 주고 CP 주면 150원을 받아가요. 얘 123원짜리가 150원 받아가면 굉장히 마진을 많이 먹는 거죠. 그죠? 얘는 마진까지 포함해서 지금 115원 정도 되는 얘인데 그럼 저렇게 주면은 이제 엄청나게 석탄을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석탄을 다 지게 못 해주니까 초과이윤이다 해가지고 재정산해 주는 겁니다. 이는 경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아시다시피 이런 S&P 스타라고 해가지고 S&P에서 변동비가 자기 마진이야. 마진에 너는 한 70%만 받아가 60%만 받아가 60%만 받아 해서 정산 조정을 해보니까 140을 안 주고 얘는 이 두 개의 마진이 얘가 80원이었죠. 60원. 60원에 6%, 60%, 36원. 36원에다가 자기 변동비 80원. 그러니까 116원입니다. 116원만 너는 받아가, CP 10원 받아가, 그리고 정산단가 126원. 얼추 자기 수준 정도 정산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좀 많으니까 여기다가 0.55 정도로 정산 조정 계수를 산정하겠죠. 이렇게 해서 거래소에서 정산을 해주고 있어요. 원자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정산 조정을 한다는 것은 이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석탄 발전기는 이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이 엄청 많아서 이거를 1.5, 2 줄 수 있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거는 정산 조정을 안 하면 1인 거죠. 1. 그래서 민간 발전사에서 이걸 너무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요거를 지금 1을 넣어도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봤을 때도 이런 저원가 발전기들은 당연히 정산 조정을 해서는 안 되고 계약할 때 장기 계약에서 롱텀 컨트랙 통해서 변경을 했었어요. 그럼 이 가격이 정해졌겠죠. 입찰할 때. 투자비는 준공할 때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투자비 관점에서 이 가격은 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변동비는 스팟마켓에서 늘 정하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근데 해외에서는 이런 정산 조정을 없이 정산 조정 기수가 아니라 이건 장기 계약 시장이 항상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해결을 못했던 거죠. 전 슬라이드 잠깐. 예. 우리나라 좀 특수한 사정인데 우리가 가스공사가 도입한 가스의 기본 가격이 워낙 비싼 데다가 또 도시가스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발전용 가스를 공급하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평균 요금대로. 걔들이 지금 전부 다 S&P를 결제한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80원, 82원, 80원, 80원 가다가 펑 뛰어가지고 이렇게 송사 하는 그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S&P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시장 가격으로 가스가 들어왔다면 사실 외국처럼 정산조정에서는 안 해도 될 텐데 우리가 그걸 운명적으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산조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스에는 정산 조정이 없기 때문에 가스에는. 아니 내 말은 S&P가 너무 과다하게 높게 할 예, 수밖에 예, 없도록 예. 구조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스텝 펑션이죠. 원간의 이 스텝이 너무 커요. 해외에서는 원간 스텝이 크지 않아가지고 장기 계약 가격하고 스팟 마켓에서 결정되는 S&P하고 CP에 의해서 주는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산 조정을 근데 우리 가스 시장에서 왜곡이 그대로 그렇습니다. 전해져가지고 사실은 만약 시장의 원리대로 가격이 가스가 들어왔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워낙 LNG로 비싼 데다가 또 가스, 도시가스 보조도 해주고 뭐 옛날에 비싼 거 다 걸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S&P가 굉장히 높게 집중해서 예, 그러니까 가스가 높게 있기 때문에 석탄과 원자력의 초과이온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손쳐도 석탄과 원전이 가스 가격만 받아가도 이제 초과이온이 나타날 것은 나타날 겁니다. 좀 정도는 다른 나라는 적겠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계약에서 저원가 발전기들은 총괄원가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FD, Contract for 뭐죠? 디퍼런스. 예. 요 작동 메커니즘이 바로 이제 그게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기 원가에서 아까 잠깐만요. 우리 저 질문은 시간이 모자라니까 나중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너무 소두가 길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현 개통 운영의 가장 한계가 뭐냐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제 2월달에 이제 개통본부장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 이거 월요일이고 평일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높죠, 평일이니까. 요거는 이제 일요일입니다. 수요가 좀 낮습니다. 주말이라. 자, 그런데 둘 다 흐렸어요. 흐리니까 위에 이게 빨간색이 태양광이 안 나오죠. 그럼 태양광이 안 나오니까 원자력은 지가 배짱이 커요. 그래서 지는 안 줄이려고 그래요. 줄일 수 있는데 원자력 스테이지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로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는데 요 변동폭을 가질 수 있는 이 완충할 수 있는 석탄과 가스의 폭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좀 완충. 이게 이제 중앙급전이 이 비중앙은 요걸 말합니다. 이 비중앙이 안 나왔으니까 수요가 높은 평일날 이 중앙급전이 수요가 늘면 늘릴 수도 있고 내리면 내릴 수도 있는 굉장히 완충력이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주말이 됐죠. 수요가 얼마큼 떨어졌습니다. 비중항이라 비가 오니까 안 나왔어요.
그래도 중앙급전이 굉장히 완충,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완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비가 안 나오면 편안합니다. 아, 비가 안 오시면. 자, 이제 여기를 보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지금 이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 지금 얼마 나오냐면 27기가 나온 거 제가 봤어요. 지난주에. 원자력이 23기가, 많이 나와 24기가 나오는데, 예. 태양광이 우리나라의 제일 프라이머리 리소스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때 문제 심각합니다. 자, 두 개 다 맑았어요. 평일이고 주말입니다. 평일날 수요가 높죠. 이 태양광, 이 비중광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수요가 높으니까 중앙 발전기가 많이 깔아져 있어요. 수요가 오르면 올릴 수도 있고 내리면 내릴 수도 있어요. 여전히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주말에 보겠습니다. 수요가 뚝 떨어졌죠. 비중은 엄청 많이 나와요. 중앙 이만큼 확 줄였어요. 더 이상 수요가 내려가면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올리면 올릴 수도 있긴 있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네. 그러면 수요가 내려갈 때 얘는 더 이상 다 줄여놨어요. 머스트 런이에요. 더 이상 줄이면 이제 개통이 불안전합니다. 전압이 불안전해지고 못 내려요. 그럼 수요가 내리면 누군가 내려줘야 하는데 이게 내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러면 유일하게 얘를 내려야 됩니다. 유일하게. 그죠? 얘는 개통 운영의 안전성과 관계없기 때문에 얘를 노려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 저희가 춤추기 주말에는 얘를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컴퓨터가 다 내려줘요. 얘는 내리려면은요, 얘 내리려면 한 다이아 400개, 그 중에서 한 서너 개만 내리면 돼요. 근데 얘는 15만 개예요. 저희가 내리려고 하는 것도 그날 내리려고 하는 것도 한 500개 넘어갑니다. 컴퓨터가 못해요. 전화해요. 문자해요. 내려주세요. 안 내려요 또. 그러면 수요는 내려가는데 얘는 안 내려가. 그러면 주파수 유지 어렵고요. 전압 유지 어렵고요. 위험해집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 한 방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어려운, 오늘도 햇빛이 엄청 많이 나는데. 내일도 많이 나는데.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면은, 화력 발전기 P 미인 값을 낮춰야 되고요. 원전도 좀 탄력 운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흡수할 수 있는 ESS 양수가 있어야 되고요. 재생에너지 니들도 제발 좀 입찰해서 운동 좀 해줘. 보조 서비스 줄게. 가격을 입찰해야 됩니다. 왜 이걸 제어를 못한다는 얘기는 급전, 아까 말씀 최초로 돌아가겠습니다. 급전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급전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는 얘가 가격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격 입찰 가야 돼요. 얘가 입찰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수요도 한전도 플러스 DR 요금이 낮으면 이 시간대에 S&P 영원 떨어집니다. 지난 4월 초 중간 일요일날 S&P가 5시간 동안 영원이었어요. 예. 아, 그럴 때는 소비자도 영원짜리 전기 좀 써봐야죠. 근데 한전이 이런 타임 오브 유즈 요금제가 없잖아요. 도매 시장에서는 이미 시그널을 가고 있는데 도매 시장과 소매 가격이 반드시 컨시스턴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소매 시장이 더 과잉하게 움직일 수도 괜찮아요. 그죠? 영원일 때 영원으로 주고 그 전후 시간까지 영원 줘도 돼. 50원을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 전후 시간. 하루 종일 50원 줘도 돼요. 그날은. 그러면 그날은 열심히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전이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평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재생에너지 어느 정도 보급되냐? 지금 작년 말 지금 현재 33기가 왔죠. 태양광이 보급되어 있고요. 보급되고 있는 수준도 보면 우리가 재생에너지인데 80%가 태양광으로 보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0%가 채 안 됩니다. 영국이 40%를 넘었어요. 근데 40% 중에 태양광은 4%예요. 우리는 10%도 안 되는데 태양광은 거의 10%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보다 태양광으로 보면 더블이에요, 더블.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비중으로 보면 탑 6, 탑 5 안에 들어갑니다. 캘리포니아, 호주, 독일,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독립계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독립계통에서 탑 5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태양광의 변동성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작동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1차 전기분 정리해봤어요. 지금 33기가예요. 앞으로 5년 후에 63기가, 36기가 더 들어옵니다. 태양광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제가 이 그림을 다 미처 못 그려가지고 힘차게 그렸던 그림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80%, 100% 나온다고 치면 석탄까지 다 꺼야 돼요. 이렇습니다. 원자력까지 꺼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니까요. 이럴 때는요.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그릇입니다. 입찰을 다 받았어요. 태양광은 없어요. 입찰을 받아가지고 요 그래프를 누가 그리냐면 컴퓨터가 그립니다. 그냥 최적화를 한 거예요. 경제급전입니다. UC와 ED를 해가지고 경제급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요 수요는 예측이에요. 요걸 제가 나머지는 다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요거는 없다 치고 이 넷노드를 가지고 최적화를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입찰했다 그러면 이 그로스 로드를 가지고 얘 입찰된 양 가지고 최적화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0원짜리 얘는 기본적으로 저는 0으로 취급하는 변동기가 0원짜리는 인데 얘가 이렇게 다 수용을 하면 0원짜리는 무조건 수용하기 좋겠죠. 다 수용을 하면 이 LNG와 석탄이 꺼졌잖아요. 석탄을 껐다 켰다 해야 돼요. 석탄 껐다가 켰는데 1억 들어갑니다. 그 1억은 치고 자르면 이게 안 꺼지잖아요. 그럼 최저가를 하면 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얘는 안 꺼지고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발전 비용이 줄어들어요. 0원짜리를 조금 줄이면 발전 비용이 총 비용은 줄어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왜? 기동 정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최적화를 이 넷노드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지가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답은 자명하죠. 이 크로스로드 기준으로 얘도 입찰하고 얘도 입찰하고 다 입찰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걸 최적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양광 시대에 얘까지 입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 편익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우리가 한전에서는요, 원자력이 조금 줄어들면 손해본 줄 알아요. 근데 원자력을 줄이면 얘 기동 정지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더 이익이 한전. 기동 정지 비용을 안 주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학에서는 그것을 유닛 커미트먼트라고 합니다. UC를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단순히 연료비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가 줄면 연료비 작게 나가는 거, 정산단가 작게 나가는 것이 줄어들었고 얘가 더 나갔으니까 손해라고 그러는데 얘를 줄이고 얘를 높이는 게 이득인 분기점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가 전기공학 하시는 분들은 유닛 커미트먼트를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최적화 결과가 아니고요. 이건 최적화 결과입니다. 이 돈이 여기가 돈이 더 들어갔을 수 있어요. 0원짜리지. 물론 회계학적으로는 이 돈이 비싸죠. 네, 그래서 더 나가야 당연히. 그런데 이거를 다 0으로 치더라도 이게 더 쌀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넷노드 가지고 이거를 최적화하는 이 숫자들이 점점 줄어든다. 수요는 점점 넷노드는 줄어들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불균형합니다. 수급이 불균형하다는 것은 송전망을 더 많이 가져가줘야 돼요. 여기서 송전을 올려줘야 되고 여기 송전 올려줘야 되는데 현재 송전망으로는 더 올릴 수가 없죠. 송전 제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에서도 송전 제약이 벌써 7기가 이상 발생하고요. 여기서도 한 5, 6, 7가 석탄이 못 돌고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빛 원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한 12기가의 태양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12기가, 한빛 원전 6기가, 18기가 물론 태양광이 다 안 나오니까 90% 나온다고 10기가 나온다고 치면 16기가가 있어요. 수요는 7기가. 그럼 8기가, 9기가가 여기서 과잉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걸 다 수용했다. 그러면 성전선 얼마 하나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 지역에 포화가 일어나가지고 안정도 문제가 없어요. 전국 교통이 불안정해요. 로컬 포화가 벌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망 정도 수준이죠.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송전망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요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방에 입찰해서 최적화하는 거다. 최적화하는 송전망을 찾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실사례입니다. 실사례입니다. 저희가 18시에 이런 제어 개혁을 발표해요. 너무 많이 나온 다음 날. 그리고 한전하고 공유합니다. 야, 여기 그 견주소에 속해 있는 태양광 발전기들 내일 잘라요. 사업자들한테 보이네요. 당신들 내일 태양광 지역 들어갑니다. 18시. 21시 한 번 더 합니다. 더 정밀하게. 또 구름이 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최종 고지합니다. 태양광 사업자들한테 한 500개 이상 사업자들한테. 그리고 시간대별로 고지가 됐기 때문에 30분 전에 구름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 안 해도 됩니다. 취소. 그래서 취소 들어가는 겁니다. 들려줍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현상이냐? 자 보십시오. 아침에 7시에 태양광이 나기 시작해요. 12시 반 되면 최대가 나옵니다. 태양광이 쭉 나올 때 여기 들어가 있는 발전기들이 쭉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만약에 태양광이 더 나온다. 이 줄기 없다. 과잉이 생깁니다. 태양광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다 오후에요. 태양광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태양광이 이제 7시까지 쭉 8시에 사라지죠. 사라지면 나머지 발전기도 쫙 올라가야 돼요. 근데 켜는데 보통 서너 시간 걸립니다. P민으로 돌다가 P맥스로 다 올려요. 근데 태양광이 갑자기 너무 빨리 사라지네. 그러면 못 올리잖아요. 못 올려. 태양광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구름이 많이 들어가지고 더 나가버렸네. 그 이만큼 공급 부족이에요. 하루에도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어요. 뭐 우리가 예비력이 50% 60% 있다 해서 이런 부족이 안 나타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루에도 공급 과잉과 부족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발전기를 그러면 공급 부족이 생각해서 많이 켜놓지? 그럼 과잉인데. 많이 줄여놔. 그럼 부족인데. 하한 로 어퍼 리밋에 걸리기 때문에 터널이 너무 좁아가지고 전력거리에서 가지고 운신의 폭이 너무 없어요. 예, 어퍼 리밋 로 리밋에 막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드디어 재생 입찰을 했죠. 그래서 900메가 중에서 400메가가 진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52에 제어를 했어요. 근데 3회로 제어가 됐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지역은 어디로 갔냐? 아까 말한 입찰해서 조정이 된 거예요. 그 사업자들은 불만이 없어요. 왜? CP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안 하고 자르는 것을 테크니컬 커테일먼트라고 국제적으로 통용을 합니다. 그리고 입찰에 의해서 잘리는 것을 이코노믹 커테일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테크니컬 커테일먼트가 이코노믹 커테일먼트로 변화를 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시장제도 개편안을 작년이죠. 만들었죠. 이 시장제도 개편안의 종류가 바로 스팟 마켓과 컨트랙트 마켓으로 드디어 이제 작업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역별 가격제라고 손주로 홍자와 관련된 제도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제도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제도가. 그러면 이 제도를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이런 제도들은 대통 안정화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시장 효율화라고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제도는 대통 안정화도 되고 시장 효율화도 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재생이가 들어오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뾰족 나온 거를 다 수용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급전 자원화를 해서 경제적인 커테일먼트로 들어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제도들이 관제 시스템까지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수요를 창출해야 됩니다. 당연히 한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제일 비쌉니다.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앞에 두 개 싼 걸 제끼고 지금 이걸 먼저 하고 있어요. 한전이 그거 하죠. 비싸다고. 그러면 한전은 너 이거 더 우선순위 있는 게 있어. 왜 안 해? 얘기해요. 근데 몰라요. 이건 저희 거래소의 책무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특별망 했죠. 그래서 송부망 확충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제가 너무 소비를 했어요. 그러면 전력거래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급계획은 아웃런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력 개통은 이런 역할을 관제 시스템을 고도하고 있습니다. 유연 시스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연 수요 시스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시장 제도 개편 현물 시장, 그 다음에 혼잡 제도, 대학 시장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박사급 수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잘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부인들이 반대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부족해가지고 직원한테 너 차량 좀 해라 하고 있어요. 예산 조직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안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전통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A시망을 통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드디어 시장은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탄소 중립 그리고 미래의 전력 개통 트럼프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시대로 간다면 무제한 생산을 무탄소로 하고 무제한 저장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탄소 중립을 가는 거지. 무제한 생산과 무제한 저장 시스템이 없다면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면 그건 가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도 선택적 소비, 유연한 소비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로 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도록 아까 개통 안정화와 시장 효율화를 구별해서 가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이제 참여 기관에 왜 거래소만 주구장창 푸시를 하냐. 발전 사업자 역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송전 사업자 역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안 해요. 잘. 거칠하게도 안 고칩니다. 요거 민원이라고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전 사업자, 판매 사업자 역할 요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돈 좀 달라고 해도 하루에 1년에 8억밖에 안 돼요. 전력거래소 역할 감시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되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데가 누구냐? 전기위원회나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기능을 한번 보십시오. 시장감시 기능에 전력계통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딱 그거 하나만이 눈에 띄는 규제입니다. 한전이 송전 설비를 적정하게 건설하고 있느냐, 발전회사가 유연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느냐, 요금제를 적정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감시 없어요. 저는 시장감시위원회에다가 그 기능을 지금이라도 부여해야 된다 하는 걸 결론으로 마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홍근 잠깐만요. 김홍근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바짝 많으셨는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력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거래소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이렇게 많다. 공항 설계도 잘못 해놓고 활주로도 짧고 나서 관제자 욕하면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아까부터 계속 손들고 제쳐가겠습니다. 우리 손영호 부서장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강릉 에코파워의 손영호 부사장입니다. 먼저 발전 사업자 역할부터 좀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청 사항이기도 하고요. 설비 유연화 부분에서 지금 이제 태양광 매일 이제 들어오면서 저희도 아침 9시에 끄고 또 저녁 4시에 켜는 이제 하루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출력을 이제 550메가에서 500메가로 그 밑으로 낮추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ESS 사업자로 저희가 공모에 참여해서 이런 또 교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태양광이 이제 11시부터 1시 2시간 정도 사실 피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실은 이제 대비해서 출력을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앞선 시간에 9시 그다음에 뭐 늦게 이렇게 이제 뭐 분리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시간 동안은 저희가 개통에 분리하면서 우버하러 또 운전하면서 이게 좀 저희가 역할을 하려는 그런 이제 노력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좀 조금 발표하시면서 그 내용을 좀 커렉션하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그 우리 처음에 참여할 때 투자비를 확정하고 사실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제도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투자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리고 코스트 가지고 자꾸 따지게 되니까 뭐 영원한 숙제 같습니다. 적정한 코스트가 얼마인지는 영원한 숙제 같은데 저희가 발전량이 나올 때 보면 정산 조정 계수를 0.4, 0.5 정도로 해도 사실은 이제 우리 원가 해소가 되는데 지금 이제 정산 조정 계수 2를 좀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은 대규모 송전 제약으로 인해서 사실은 발전 가동량이 20%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사실 제도적 측면에서 쿠프 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투자비가 높아서 이를 추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정상적일 때 0.4, 0.5에서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코렉션 좀 하려고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커렉션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결국은 이제 발전량이 꼭 수학적으로 0이다. 그러면 정상 조정 기수는 무한대가 돼도 0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적정한 발전량이 나와야 어떤 S&P의 의미를 갖는 거고 그 발전량이 곱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동해안의 성전 제약에 걸려있는 발전기들은 지금 거의 이제 못 돌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량이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의 문제는 지금 정산 조정의 문제를 이미 넘어섰다. 그럼 이제 별개의 정산 조정 기수 1이냐 뭐 0.5냐 이 논의는 이미 넘어선 단계입니다. 예, 그런 차원을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예. 우리 저 평택 에너지 파워 박정대입니다. 그 질문은 아니고 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열병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열병합이 전기와 열을 따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탄소를 적게 배출할 거고요. 또 위치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개통제약보다는 겨울철 개통제약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봄, 가을 열 생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열을 생산하면서도 AGC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AGC 운동을 하면서도 열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열을 뽑으려면은 AGC를 켜고 해라라고 4월 17일 날 뭐 발표가 있었고요. 그거는 지금 열병합 발전이 봄, 가을에 AGC 운동을 하면서 개통 기여를 하면서 열을 생산하는 그 개통 기여 부분을 충분히 좀 평가를 안 해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은 봄, 가을에 그 열 생산할 때는 그 AGC를 켜고 개통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열 제약으로 AGC 끄고 하라는 그런 거는 좀 개통에 더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지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자 이유수 박사 먼저 그다음에 조웅정 교수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나머지는 저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아마 S&P가 장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향 추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뭐 제로 가격, 마이너스 가격도 앞으로 계속 빈번해질 테고 하면 오히려 S&P의 변동성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시장 내에서 뭔가 S&P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선도 계약 시장을 통해서 뭔가 이제 사업자들이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개별 그 사업자들이 그 리스크를 좀 더 뭐랄까 더 안정화시킨 그러니까 안정하게 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시장 내에서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계약 시장의 비중과 함께 어느 정도로 구조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이미 아까 시장제도 개편 내용에 정부에서 논의할 때 일부 나왔는데 그 뒤로 이 활자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예비력 그러니까 S&P가 이제 쭉 떨어져 가지고 뭐 영혼까지 수렴한다고 했을 때 모든 전통 전원들은 존재 가치를 잃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발전기들이 밤에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발전기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기 위한 방법이 결국은 이제 바이레터럴 컨트랙트로 아까 말씀드린 계약을 맺어야 되고 우선 첫 번째 대상이 아마 LNG가 될 건데 그 LNG 발전기조차도 앞으로 컨트랙트로 맺어야 된다. 예비력 가치를 주면서 이런 그 시장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논의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전한테 미션이 가 있습니다. 근데 한전이 그 워딩을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개념들은 이미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논의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네, 시장 감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요. 감시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 규칙에 감시 기능이 없습니다. 이혼이십니다. 출력 제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시장 감시, 시장 규칙에 비상시에 비상대책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재생에너지를 출력 제어할 수 있다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규칙에 전기사업법에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비상시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태양광이 늘어났지만 한 번도 그런 시장 규칙을 고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 시장의 가장 큰 제약은 망입니다. 망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완벽하게 완전 경쟁 시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망제약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하면 가격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S&P가 0이 되겠지만 다른 모든 망제약 때문에 다른 자원이 못 들어오고 접속을 3자 접속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지속될 것인데 그 부분을 해결 못하면 결국 재생에너지를 커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망을 못 풀고 커트도 못하고 두 개를 못하기 때문에 전력거래소가 죽어나는 거고 그 망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풀지 않으면 실질적인 그러니까 컨트랙트로 풀었어야 되는 문제를 못 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절대 안 풀립니다.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거래소가 죽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김원근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이런 고생은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시장의 그 규제와 정책의 모든 문제점과 모순이 쌓여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고생하고 계시는 부의사장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드립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딱 5분만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5분만 브레이크 한 다음에 두 번째 발표